요거부터를 먼저 잘 따라 하시기 바래요. 투상 요령부터 먼저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형상을 어떻게 설계할지 그런 스타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이 과제 도면을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받는다 했을 때 얘가 바로 투상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부품 투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개별 부품들이 이렇게 있구나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부품들이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투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색연필이나 그 뭡니까 형광펜 같은 거로 부품을 구별해 놓으시는 게 하나의 요령이에요. 우리가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해칭선을 긋는 요령을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칭선의 방향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부품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 부품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구분하는 요 것은 6번이라고 해가지고 부시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해칭의 방향이 달라요. 이동조 2번 이동조하고 해칭의 방향이 달라요. 그 위에 또 요렇게 요 부품은 물림판이라고 3번이라고 하죠. 요것도 해칭의 방향이 이동조와 해칭의 방향이 달라요. 그죠? 제가 아까 확인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여러분이 이 물림판하고 같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동조 부품을 제가 요렇게 선으로 테두리를 그어서 구분하는 중인데요. 요 안에 요 부시를 빼고 요렇게가 이동조 부품이죠. 어디에서? 조립도 입장의 정면도에서.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부품들이 조립된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우리는 조립도라고 한단 말이죠. 이 조립도상에서 이동조라는 부품을 보는데 자, 선을 이 좌측면도를 향해서 자로 여러분 한번 요 선을 서로 대보세요. 어때요? 이동조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 보는 좌측면도에 표시됐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못따기를 나타내는 이 모서리에서도 자를 대보면 요 선하고 똑같죠? 안 같아요? 이 선이 같죠, 하윤씨? 약간 높낮이가 좀 달라 보이기는 해요. 그죠? 제일 위에 선도 약간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 출판사에서 이런 것들은 잘 안 해놓은 거예요. 이건 출판사 문제지라 그렇습니다. 시험장에서 보는 실기도면에서는 이런 게 틀리지 않게 돼 있어요. 틀리면 문제 자체가 잘못돼서 수험자들이 이거 이의 있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하간 제가 말하는 요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요 밑에 단하고도 이렇게 대조해보면 여기까지가 이동조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좌측면도를 보면은 중심선에다가 가는 실선 두 줄을 양측 끝에 이렇게 표시해냈어요. 이거 무슨 표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승씨 뭐라고 그랬을까? 이게 무슨 표시라고 했을까? 좌우대칭. 생략도임을 나타낸다고도 이야기했어요. 생략도이면서 대칭도형의 생략을 나타낸다고도 했고요. 자, 생략도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그러면은 이동조라는 거는 좌측면도에서 요만큼 요렇게 있는 형상이겠네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평면도로 또 가봅시다. 평면도를 가보니까 아이 출판사가 이게 또 왜 이게 평면도도 이렇게 선이 이렇게 맞지가 않게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게 이렇게 해놨는지, 예, 그렇다고 다솔 출판사에 가가지고 내가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좀 짜증이 나는 문제예요. 잠깐요. 이게 출판사 거가 좀 잘못 투상된 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보면 요거는 3번 부품에 대한 선이죠. 요거 3번 부품에 대한 선들이에요. 요거는 물림새라는, 그죠? 그러면서 여기 두 선이 여기 이동조에 대한 이동조 2번 부품 이동조에 대한 선 두 개가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파단선을 그어놨어요. 좀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파단선을 사용했어요. 파단선을 사용해 놓고 또 이쪽에 보니까 아 이게 5번이라는 축이 여기 꽂혀 있는데 이동조에 2번 부품 이동조에 축이라는 부품이 바로 꽂혀 있다고 되어 있나요? 다르죠? 뭔가 다른 부품이 이동조하고 축 사이에 하나 낑겨져 있어요? 제가 해칭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요게 뭘까요? 부품 번호에는 표시가 안 돼 있기는 해요. 그죠? 요게 붓이라는 부품을 해칭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멍 이동조의 구멍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측정을 해야 했을 때 요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요 구멍이 몇 파이로 나오시나요?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그려봤잖아요. 20파이? 28? 28 청춘이겠네요. 28 청춘이고 여러분이 28 청춘이고 이거는 아니죠. 여기 자리인데 여기 들어가는 자리인데 그렇죠. 17파이였죠.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가 3D로 답지 보고서 그렸을 때 17파이짜리 구멍의 위치죠. 그죠? 17파이짜리 구멍 안에 부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축이 꽂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자, 요렇게 직경을 재보면은 요거 직경을 한번 재보면은 얘는 몇 파이가 나오나요? 안경을 바꿔야겠다. 누가 이빨 새는 소리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크게 이야기해 줘요? 15파이, 그죠? 요것은 15파인데 좌측면도에서 얘가 표시돼 있죠. 얘는 스토퍼라는 부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스토퍼. 뭔가 멈추게 하는 부품이다 이거예요. 축이 가이드 축 5번 가이드 축이 조립이 되어 있는데 가이드 축하고 별개의 부품이에요. 5번 부품하고 별개의 부품이에요. 여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좌측면도에서는 지금 스토퍼가 투상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요 부분 단면이 지금 어디서 왔느냐 이야기 하려고 제가 꾸준히 설명하는 중인데 요거 파단선 그려진 이 부분 단면이 어느 위치? 여기서 이렇게 잘려진 거죠. 평면도의 부분 단면 요것이
어디 자리인지 좌측 면도에서 이해되셨나요? 부분 단면이 여기서 잘린 거예요. 민철 씨 오케이? 그러면은 요렇게 잘려졌는데 이동조는 요렇게가 이동조라는 부품이고, 요렇게가 이동조라는 부품이고, 요 선이 요렇게 요거하고 똑같고, 그죠? 요 구멍 형상을 여기서 투영을 다 못하고 어느 것이 투영이 됐다? 스토퍼라는 요 부품이 투영이 됐다. 그거를 부분 단면한 자리가 여기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조립도에서 정면도와 평면도, 우측면도를 좌측면도였죠. 좌측면도를 통해서 이동조 부품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는 이렇게 평면도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었고, 여기까지 포함해서 좌측면도에서는 이동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고, 물론 구멍가공마법사 자리도 있지만, 주투상도인 정면도, 조립도의 정면도에서는 이동조 부품이 요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암나사들이 사용되는 위치들을 봅시다. 제가 이렇게 표시한 요 자리는 이동조에 뭐를 고정시키기 위한 자리냐면은 부시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기 위한 얘를 뾰족끝 멈춤 스크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현장에서는 얘를 세트 스크류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규격집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제가 글씨가 적으니까 세트 스크류라고 쓰는데, 규격에서는 뾰족끝 멈춤 스크류 이렇게 규격집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약식으로 현장에서는 이거를 세트 스크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게 어느 부품이냐? 여기에 이렇게 파란 색깔로 제가 덧칠하는 부품이에요. 요게 세트 스크류예요. 이 세트 스크류를 조립할 수 있게 뭡니까? 이동조에는 암나사가 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요 자리에다 M사 암나사로 요거 뚫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요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세트 스크류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이 끝은 뾰족하죠. 뾰족해서 부시에도, 부시를 초록 색깔로 표시할게요. 부시를 낑겨 놓고 난 다음에 그냥 놔두면 축을 꽂을 때 부시가 이쪽 방향으로 또는 이쪽 방향으로 도망갈 수가 있죠. 도망 못 가게 고정하는 역할로 세트 스크류를 쓰는 거예요. 세트 스크류를 위한 이 M사 암나사 자리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정면도로 와서 봅니다. 정면도에도 보면은 부시가 표시되어 있어요. 제가 초록 색깔로 이렇게 선들 몇 개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요거는 부품 번호가 몇 번으로 되어 있나요? 밑에 나와 있지만 6번 부시라고 얘가 표시가 되어 있죠. 요것은 왜 존재하냐면 제가 파란 색깔로 표시하는 리드 스크류라는 거, 요 날개까지 포함해서 이 리드 스크류는 몇 번이에요? 얘는 4번이죠. 4번이라는 리드 스크류가 알고 보면은 얘네가 사다리꼴 나사예요. 사다리꼴 나사예요. 뭐 그런 거 판별하는 거는 이따가 이야기하게 될 기회가 옵니다. 리드 스크류를 작동할 때. 얘는
사다리꼴 나사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붓이 6번 요 붓이도 앞나사로 표시해야 돼, 사다리꼴 앞나사로 표시를 해야 돼요. 이것은 왜 붓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냥 이동조에다가 사다리꼴 나사 파버리지. 망가지니까.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마모, 그 리드 스크류의 수나사 쪽하고 앞나사 쪽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죠. 바이스 부품 제가 교실 뒤에 있는 거 보여줬죠. 주물 표현할 때, 주저부 이야기할 때 바이스 들고서 많이 설명을 했죠. 그럴 때 이 이동조라는 애가 이 방향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이 사다리꼴 나사 덕분에 하게 돼요. 근데 빈번하게 이게 이송이 될 때 나사부가 마찰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조에다가 앞나사를 미리 뚫어놔 버리면 이동조 자체를 드러내야 돼요. 망가지면. 근데 부시를 꽂아 놓으면 어때요? 부시만 분해해서 딴 거 부시 새 거 하나 다시 꽂아주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사다리꼴 앞나사를 가진 부시 부품이 요 안에 들어가 있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요것도 세트 스크류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6번 부시를 조립하고 난 다음에 부시가 역시 양방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여기 세트 스크류로 역시 표시가 되어 있고, 역시 이동조에도 요 세트 스크류를 조립할 수 있게 앞나사 자리가 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구조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요것이 이동조라는 2번 부품이죠. 요 이동조라는 요 부품이 요렇게 이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스토퍼까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요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여기 물림새 사이에다가 공작물을 이렇게 끼겨 놓고 뭔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것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3번 물림새예요. 이동조에도 물림새가 있고 고정조에도 물림새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품이 서로 분해가 됐을 때는 여기에 6번 부시가 들어가고 부품 번호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부시가 또 끼겨져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트 스크류는 세 군데에 표시되어 있고, 물림새와 조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M6 육각 콤부치 둥근머리 볼트를, 쉽게 말해서는 렌치 볼트라는 걸 꽂아서 물림새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립하는 거죠. 세 군데.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막상 얘를 보니까 깝깝하죠. 처음 보셔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를 가지고 이 선들을 먼저 이렇게 대보시고 하는 게 좋아요. 각 투상도마다 이 출판사에서 이걸 좀 이게 안 맞춰놔서 좀 짜증 나는데, 이렇게 투상도 간에 이 정렬이 안 돼 있어도 이건 실격이긴 해요. 출판사도 실격이죠 지금.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투상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나는 먼저 생각했을 때 요렇게 이 형상을 돌출로 뭔가 만들어야겠는데, 요거를 스케치를 우측면 평면에서 먼저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왜? 조립을 할 때 어셈블리가 되었을 때 요런 식으로 등각 정렬이 되게 하려면 우측면 평면에서 스케치하는 게 딱 맞죠. 이게 우측면 평면 방향이죠.
그죠? 여기쯤을 보는 게 더 맞긴 하겠네. 이렇게 우측면 평면에 배치가 되게. 그래서 중간 평면으로 얘를 먼저 보수 돌출 가는 게 좋겠구나. 투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피처를 만들어야 될까, 그 방식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이해되셨어요? 어셈블리 할 때 나중에 이렇게 부품이 정렬되게 해야겠구나 라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수 돌출을 하고서 보니까 이게 이거 회전 컷으로 파면 되겠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면도에 이야기된 요 부시 구멍을 여기쯤에다 뚫어야 되는 거는 그냥 이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고 돌출 컷 가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대충의 계획은 잡혔네요. 먼저 이거 보수 돌출하고 회전 컷하고 돌출 컷하고 큰 그림은 잡았어요. 자, 그러면 세 파트에서 이제 들어갑시다. 무조건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컨트롤 7 등각 보기 한번 한 상태인데 여기서 딱 우측면 평면에다가 내가 보수 돌출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수 돌출하기 위한 스케치를 가는데 이때 원점 위치를 어디에 둘까? 부품의 조립 관계들을 봤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부품이 리드 스크류가 들어가는 자리죠. 리드 스크류가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이동조를 내가 보스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스케치 원점을 여기에 잡으면 편의상 좋겠구나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원점 위치 여기로 보고요. 자, 일단 코너 사각형을 대충 하나 그려놔요. 파트의 원점하고 이 선분하고를 일치로 잡아놓고 먼저 원점에서부터 요 바닥에 있는 이 선분까지 얘를 얼마로 여러분은 실측하셨어요? 여기 요렇게 되는 자리죠? 여기까지 요 거리를 얼마를 보셨어요? 25죠? 오케이, 좋아요. 이거 25를 잡고 그 다음에 요렇게 폭의 치수는 얼마로 보셨어요? 20? 2? 1? 네, 1로 재셨으면 저랑 같이 재신 거예요. 그리고 바닥선에서부터 이 제일 위까지 이거는 몇으로 재셨어요? 63 불고기 맛있겠다.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요 홈하고 요렇게 거리 값은 얼마 보셨어요? 20면 나올 리가 없는데. 민혁 씨 얼마? 에? 16. 예, 이거 할 때는 여러분이 자주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같이 측정하면서 하는 거니까 요렇게 간격은 얼마를 보셨어요? 7. 그래서 답지에 이렇게 치수들이 나와 있던 거예요. 측정하셨을 때 이 값들이 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캐드 도면 제가 프린트 해드렸던 게 요렇게 실측한 거에서 나온 치수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것대로 저도 스케치해서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원점의 위치가 요렇게 중심선을 지나가는 위치로 저는 원점 위치하고 맞춰 놓게 하려고 요거의 치수를 원점에서 밑에 있는 이 선분까지 거리값을 25로 잡는 거예요. 요거를 25 치수가 좀 잘 보이게 바꿔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잡았던 그 실측했던 치수들을 하나씩 저도 빨리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코너 사각형 하나 더 잡아 가지고 이거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으로 한 번 더 해 가지고 툭툭툭툭툭 건들면 주고 한번 해 놓고, 작은 형상에 대해서 먼저 이 치수를 16 잡고, 그리고 요거를 17로 잡고 7로 잡고, 그리고 전체적인 치수를 나중에 잡고, 그 다음에 요 선과 요 선의 간격을 또 요쪽에다 잡을까? 요쪽에다가 2를 잡고, 이렇게 해주면 처음 보스 돌출할 스케치는 완전 정의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잡으신 거하고 제 거랑 차이가 있나요?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얘를 피처 명령 보스 돌출 하는데 중간 평면 해가지고 90,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거 90으로 잡은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할 때 요거 대칭 도형의 생략 도임을 나타낸다는 표시라 이야기했죠. 그랬을 때 좌측면도에서 이 중심선까지와 이 선까지의 간격은 45가 나왔을 겁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칭 도형의 생략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요렇게가 이동조라고. 그러면 이거는 90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중간 평면으로 잡고 얘를 90으로 돌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러면 딱 중간에 놓이잖아요. 그죠? 우측면 평면이 중간에 놓여서 스케치면을 기준으로 90으로 이렇게 돌출해 버리면 이 형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 부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세이브를 먼저 하는 겁니다. 세이브를 할 때 아까 얘네들을 작업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나요? 폴더를 바이스 05라고 미리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05 바이스 어셈블리 명이 폴더 명이 된 거예요. 어셈블리 명이 폴더 명이 된 거고, 그 안에 부품 파일로 02 이동조 다시 바이스 0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품 파일을 만들어 주게 되면, 자, 어셈블리가 폴더 명이 되는 거예요. 어셈블리가 폴더 명. 또는 앞으로 이렇게도 제가 많이 쓸 거예요. 어셈블리 명을 아세이 이렇게 많이 표시할 거예요. 요건 약자예요. 어셈블리의 약자. 외국 애들은 이 약자로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셈블리라고 일일이 다 쓰기 귀찮으니까 콤마 찍어놓고 ASSY 이렇게 써놓고 이걸 아세이라고 우리는 많이 읽어요. 이게 어셈블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서 폴더 명이 바이스라는 어셈블리 명이 되고, 부품 파트 파일은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죠. 즉 해당 어셈블리에 관련되는 파트 파일은 그 폴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파일 관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파일명이 이동조가 바이스라는 어셈블리에만 있지는 않아요. 다른 어셈블리, 다른 조립도에서도 이동조라는 부품이 쓰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부품명들이 똑같은 게 한 폴더 안에 있어버리면, 섞여 있으면 웍스도 헷갈려 해요.
물론 내부 아이디라는 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문제는 없지만 버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폴더에다가 해당 어셈블리에 대한 파트 파일들을 꼭 넣어주세요. 요거 파일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절을 안 하시면 두고두고 고생하시게 됩니다. 네, 요거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보스 돌출을 한번 해서 이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순서로 우측면 평면에 회전 컷할 스케치를 갈게요. 어떻게? 요렇게를 스케치해 가지고 회전 컷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뭐 역시 이거 돌출 2번으로 쓰신 분도 있는데, 돌출 2번 하니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회전 컷으로 갔으면 더 좋았는데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스케치면은 여기 딱 중간에 놓여야 되겠죠? 그런 거로 어디로 스케치 똑같이 가야 돼요? 우측면 평면에서 또 스케치를 가야겠죠. 형상의 중간에 놓인 평면이 요거니까, 그죠? 여기다 스케치 들어가서 회전 보스 베이스를 하건 회전 컷을 하건 뭐부터 그려줘야 돼요? 중심선, 그죠? 중심선부터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회전 보스 베이스를 하건 뭡니까? 회전 컷을 하건 무조건 중심선을 먼저 그려야 돼요. 이 중심선의 위치는 원점에 일치해야 되죠.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원점에 일치가 돼야 되는 거. 네. 자, 그래서 원점에다가 얘를 일치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형상에 대해서 봤을 때 여러분이 측정하신 거랑 저랑 똑같은가 어디 봅시다. 요렇게 요선과 요선, 요거는 부시에 대한 형상이기도 하고 이동조에서 부시가 들어갈 구멍이기도 하죠. 요거는 몇 파이로 실측하셨어요? 그렇죠. 28 청춘. 좋아요. 요거의 깊이는 얼마예요? 6이었나요? 다 동의하죠? 네, 6으로 보셨으면 됐고, 그 다음에 요 구멍은 지름이 얼마였어요? 23. 오케이. 23. 24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23. 아, 23이 맞네. 쏘리. 자, 얘는 23파이. 회전 컷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요렇게 요 영상은 내가 요렇게 잡아야겠구나 라는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은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먼저 여기 일치 한번 첫 번째 점을 잡고, 첫 번째 점을 일치로 잡아서 시작해 갖고 요렇게 여기도 일치 보고서 두 번째 마무리 점이죠. 마지막 점까지 일치 시작해서 요렇게 일치 끝내 버려야 되겠죠. 일단 요 선을 그려 놓을게요. 그리고 치수부터 넣고 좀 이야기합시다. 일치 보고 시작해서 이렇게 와갖고 요거도 일치로 이렇게 왔어요. 지능형 치수 들어가는데, 자, 요거 찍고서 중심선을 찍어 가지고 요렇게 놔두면 반지름 치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름 치수로 넣기 위해서 중심선보다 밑으로 커서를 내려야 되죠. 네, 요러면 지름 치수가 돼요. 요걸로 28 였고, 이때 모서리에서부터 선을 잡아가지고 치수를 줄 수도 있죠. 모서리에서부터 요 선까지 이 치수는 6으로 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잡고 중심선을 역시 잡아서 요거 지름 치수 2, 3.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스케치가 끝났나요? 에이, 왜 끝나요? 자, 이럴 때 음영 처리를 놓고 보면 어머, 이거 다 터졌잖아요. 그죠? 여기 끝점 일치를 보고서 중심선을 향해 일치 내려가고, 끝점 일치를 보고서
중심선에 대해서 일치로 내려 그어야 마무리가 되겠죠. 물론 회전 컷 할 때 여기도 그려줘야 되겠으나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그릴 거지만, 자, 그래서 선 그리기 해가지고 끝점 일치 보고 이렇게 수직 피드백과 일치를 보면서 선을 그리고 체인 끝. 자, 끝점 일치 보고서 수직 피드백 보면서 일치 피드백도 보면서 내려 긋고. 자, 요러면 회전 컷을 할 준비가 끝났네요. 회전 컷.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참, 치수는 다 저랑 똑같나요? 네, 예스 해서 회전 컷 이렇게 들어갔어요. 물론 부시를 꽂기 위해서 못따기도 적용을 해야 되나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부시 요게 들어갈 조립 방향을 생각해서 못따기를 적용해야 되나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큰 거는 왔는데 좌측면도를 보니까 이 평면도에서 이야기하는 부시가 들어갈 자리를 위치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부시나 중심축이나 스토퍼나 중심이 다 같죠. 그것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 거리값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중심선으로부터 여기까지 이 중심선까지 거리값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죠? 자, 그거를 돌출컷으로 얘는 구멍을 파야 되겠다는 거예요. 평면도를 보니까 이거 돌출컷으로 파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스케치면은 여기 면을 잡고 여기다 이렇게 서클 2개 그리는 게 좋겠는데 좌우 대칭이니까 중심선 그려가지고 요소 대칭 복사 넘겨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요거 후다닥 할게요. 요것만 하고 좀 쉽시다. 자, 여기 스케치면으로 들어와서 요 면을 스케치면으로 선택하고 들어와서 좌우 대칭으로 갈 거니까 면에 수직 보기 해놨고요. 좌우 대칭으로 갈 거니까 중심선을 일단 세로 방향으로 추가해놔요. 좌우 대칭할 걸 미리 생각한 거죠. 중심선 이렇게 잡아놓고 서클을 바로 그리면 되겠네요. 서클을 그려놓고 위치부터 제가 잡아볼게요. 이 서클에서 여기까지는 몇이었나요? 13, 15였어요? 어머? 요거 측정하실 때 여러분이 고민이 되시기는 하겠구만. 자, 요 중심선에서 요 선까지 정면도에서 요거인 셈이죠. 또는 요 모서리에서 이 센터 표식이 있는 여기까지이고요. 근데 얘를 잘 보면은 13보다 조금 크기는 해요. 그죠? 자로 재보니까 이게 13보다 좀 더 떨어져 있기는 해요. 근데 0.5까지는 안 갔어요. 그럴 때는 4, 4, 5입. 이 말이 뭐예요? 4는 죽고, 죽을 사자,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그런 다음에 5는 입, 살린다. 반올림 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4는 죽고, 그죠? 그랬을 때 13점 몇이긴 해요. 2나 3이나 뭐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그랬을 때 이거 뒤에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봐서 우리는 13으로 본 거예요. 13. 다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3보다 약간은 넘어갔지만 0.5는 안 갔어요. 좌측면도가 좀 그렇다는 이야기죠? 네네. 정면도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겠어요. 요 과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면도는 출판사에서 공들여서 만들어 놓고 출판사에서 이 좌측면도 쪽은 14 비슷하게 보이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에잉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거는. 그죠? 나름 이 그 출판사 책이 좀 괜찮기는 한데도 이런 실수들이 왕왕 있어요. 이거 좌측면도의 거를 믿지 마시고 주투상도 정면도의 것을 기준으로 보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13으로 봤고요. 중심선에서 여기까지는 이게 30으로 보일 겁니다. 좌측면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위치는 맞춰 놓은 것 같아요. X방향으로는 30보다 약간 크기는 하지만 거의 30이 되게 표시해 놓고 여기 치수를 왜 이상하게 해놨는지 참 졸면서 그렸는지 알바생을 고용해서 썼는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좌측면도 거는 믿지 마시고 주투상도에 있는 요거를 봤을 때 요거 기준으로 Y방향 거 요거 13으로 보고 좌측면도에서 X방향으로 보는 요 30은 믿으시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는 그 뭡니까 요렇게 잡아가지고 요렇게 잡아도 되지만 요렇게 반지름으로 그냥 찍어 놔 볼게요. 요거 30. 자 그랬을 때 요 구멍의 크기는 어디서 실측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표시한 평면도에 이 부시의 외경 바깥지름 요거를 측정해야 되겠죠? 그죠? 요랬을 때 평면도에서는 요거 얼마 나오셨어요? 그래요. 17. 자 그러면은 얘는 지름 치수로 이야기했을 때 크기 치수를 17파이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이거 하면서도 제가 뭐부터 했나요? 위치에 대한 치수부터 먼저 잡죠. 위치에 대한 치수가 얘네들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크기에 대한 치수를 잡죠. 네. 자 그러면 이거 미루할 준비 끝났습니다. 요소 대칭 복사 이렇게 넘겨놔요. 여기까지는 정리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것이 돌출컷이 되는데 얘가 돌출컷의 옵션을 뭐로 쓰는 게 좋을까요? 다음까지 찾으셨죠? 다음까지로 빵 뚫어졌어요. 그러면은 대략 중요한 형상은 크게 다 잡은 셈이네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이 3번 물림판이라는 얘는 잘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파란 색깔로 덧칠하는 육각 홈부치 둥근머리 볼트 규격집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육각 홈부치 둥근머리 볼트라고 해요. 렌치 볼트를. 이 렌치 볼트가 있어서 렌치 볼트가 물림판하고 이동조하고를 이렇게 조립하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이동조 쪽에는 볼트를 조립할 수 있게 뭐가 나 있어야 되겠어요? 수나사가 나 있어야 되겠어요? 암나사가 나 있어야 되겠어요? 암나사가 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위치들을 보니까 우선 X방향으로 요 홈 우리가 아까 파놓은 요 홈인가요? 요거에서부터 Y방향으로 이 높이는 얼마인가요? 중심선까지 재보시면 8 나왔어요? 아닌데 다시 봐도 7이요? 아닌데 중심선하고 요 선까지예요? 10 9예요? 절대로 나는 10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제가 자들고 쫓아갑니다. 7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요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를 제가 흉내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가 있는데 눈금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고 그 다음에 5mm 눈금이 요렇게 있어야 맞죠?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눈이 나빠져 갖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둘, 셋, 넷 있고 그 다음에 큰 눈금이 또 있고 그러죠? 이럴 때 이 자에서 0 위치는 어딜까요? 아예 끝. 여기가 0이죠. 예. 요 자를 제가 적극 추천한 이유가 요 0mm 자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재단이 돼 있는 자라서 그래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자들 중에 요거 잘못 사면은 0mm 눈금 여기가 거칠게 돼 있어 가지고 자가 좀 측정하기 불편해요. 그런데 요거는 0mm 위치가 정확하게 돼 있는 자라서 제가 이거를 공동 구매하자고 한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예. 자, 그렇게 9mm의 Y방향 위치를 측정했다면 이번엔 X방향 위치를 측정을 해봅시다. 먼저 제일 가운데 있는 거는 여기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거하고 X방향으로 요 간격은 얼마일까 또 측정을 해보세요. 얼마예요? 30. 오케이, 좋아요. 자, 요거는 30 요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위치에 대한 것들은 다 잡았네요. 위치에 대한 것들은 다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자, Y방향으로 요렇게 이 앞나사의 위치는 9mm였고 X방향으로는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 바로 위에 요렇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렇게 떨어진 거는 30으로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럼 반대편에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예. 그러면은 요거를 파는데 먼저 구멍가공 마법사 바로 들어가면 안 좋죠. 스케치를 먼저 해야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스케치에서 점을 배치하기 위해서 피처의 면을 요거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요 면으로 스케치 하셨나요? 반대로 잡고 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하신 분도 많아요. 근데 위치상으로 문제는 없으니까 말았는데 제가 참견은 안 했는데, 엄밀하게 보면은 이 면에서부터 이렇게 뚫고 가는 거로 생각을 하셔야 좋죠. 네, 그래서 요 면을 스케치 면으로 잡고 점을 배치를 해 볼게요. 대칭의 생략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을 잡을 거니까 중심선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심선부터 요래 원점에서부터 그려놓고 점 스케치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 대충 하나 찍고, 여기 일치해서 대칭 하나 찍고, 대충 하나 찍고, 먼저 이 점하고는 두 개의 점은 어떤 관계가 돼 있는 게 좋아요? 수평. 그래요. 수평으로 구속을 주어 놓고, 자, 위치를 잡아 봅시다. 지금 한 거는 형상에 대한 자세를 잡아 놓은 거라면 요 모서리까지 요것이 9mm였죠. 9mm.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거리는 30이었죠. 여기에다가는 크기 치수는 잡을 필요 없어요. 지금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하기 위한 스케치니까. 자, 그러면 이 점과 중심선을 선택해서 요소 대칭 복사로 얘는 넘기면 되죠? 자, 완전정이 다 끝났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스케치 종료.
제가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거를 도와드리러 돌아다닐 때 디자인 트리에서 어떻게 돼 있으면은 완전정이 아니네, 완전정이 됐네 바로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스케치라는 디자인 트리에서 스케치라는 것을 잘 보면은 이 스케치라는 말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떠 있는 것만 보고서 완전 정의 안 하셨네요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스케치들이 다 완전 정의 됐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 없어요. 저의 돌출 컷한 것도 그렇고 회전 컷한 것도 그렇고 보수 돌출한 것들도 그렇고 다 열어보면은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떠 있는 게 없어요. 다 여기에 완전 정의되어 있을 때 이 디자인 트리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걸로 저는 알아보고요. 여담이지만 간혹 가다가 여러분 스케치에 이렇게 느낌표 표시 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스케치에서 무슨 형상을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아이콘이 많이가 떠요. 그런 거는 어디서 많이 그러냐면은 만일에 내가 상위 피처에서 뭔가 편집을 해가지고 하위 피처의 스케치에서 정보가 없어졌을 때 그런 게 많이 일어나요. 자, 여하간 여담을 너무 많이 했네. 자, 구멍가공 마법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표시 유형을 은선 제거로 놔뒀어요. 은선 제거로 놔두면은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해 놓은 이 점들을 클릭해서 찾기가 편하죠. 이렇게 맞춰 놓고 자 그러면 쌤 여기 정면도를 보고서 앞나사의 크기를 재야 되는데 어떻게 재셨어요? 요 선과 요 선으로 보고서 재셨나요? 요거 몇 나오시는가요? 요 선과 요 선의 간격이 6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M6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앞나사는 호칭 지름을 잡을 때 앞나사의 호칭 지름은 수나사 기준이에요. 수나사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시한 데가 어디를 표시했어요? 볼트가 조립되어 있는 외형선, 여기서부터 외형선 여기까지 측정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직접적으로 봐야 될 자리는 이 자리인데 왜 그런지 이해되셨어요? 볼트를 끼우기 위한 앞나사이기 때문에 수나사가 우선돼서 측정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수나사가 없다. 그러면 어디를 측정하냐면 여기 가는 실선까지 이렇게 측정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볼트가 조립되어 있는 그림이 없다. 그러면은 가는 실선에서부터 가는 실선까지 프린트된 거 구분이 되죠? 어느 게 굵은 실선인지 어느 게 가는 실선인지. 그랬을 때 가는 실선부터 가는 실선까지 요것을 측정해 가지고 아 이게 M6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 볼트와 같은 형상이 조립이 되어 있을 때는 수나사인 얘를 우선으로 측정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만일에 여기 과제에서는 그런 형상이 지금 현재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여기 조립도에서는 앞나사만 따로 표시된 게 없어서 적당한 예가 없어서 비교로 설명하긴 좀 그렇지만 자, 이 이야기는 왜 한 겁니까? 여기 스케치해 놓은 세 군데에 들어가야 될 게 M6 앞나사로 뚫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죠. 구멍가공 마법사에서 구멍의 스펙 뭐로 정해야 되겠어요? 카운터 보호예요? 직선 탭이에요? 직선 탭이에요. 그래요. 자, 구멍가공 마법사 들어가서 직선 탭 요거로 정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직선 탭 정해야 되고, 표준 규격은 뭐로 바꿔야 돼요? KS. 그리고 유형은 탭 구멍으로 선택을 하셔야 맞죠? 일자형 파이프 탭 아니에요. 핸드 탭 아니에요. 탭 구멍이에요. 자, 그래서 규격을 맞춰주자면 KS의 탭 구멍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구멍의 스펙에서 크기는 M6 됐죠? 요거 M6. 크기는 M6으로 잡았고,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뚫고 가는 거로 선택을 해 놓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위치 탭으로 갑니다. 순서는 어떻게 선택하시라고 그랬어요? 뭐부터 선택한다? 면. 그 다음에 배치할 스케치된 점. 그죠? 네. 자, 그 순서대로 면을 먼저 제가 클릭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죠? 마우스 커서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우스 커서 모양 옆에 네모 표시 떠 있죠? 이게 면이란 뜻이죠?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옆에 보시면은 점 표식으로 바뀌었죠? 이럴 때 스케치해 놓은 점을 클릭, 클릭, 클릭. 일치 피드백 보면서 다 클릭했어요. 확인 종료. 그러면 표시 유형은 다시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바꾸고요. 자, 구멍가공 마법사를 위한 스케치는 반드시 뭐 해주셔야 돼요? 숨기기. 그렇죠. 숨기기 꼭 해주세요. 왜? 2D에서 이 스케치를 숨기기 안 하면 SLD DRW 솔리드웍스의 2D 도면 파일 기능에서 이게 디스플레이 되니까 숨기기 꼭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운이가 놀러 올 수 있으니까 세이브 한번 누르시고요. 세이브 한번 눌러 놓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또 요 앞나사를 생각해 봅시다. 요 앞나사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거 앞나사의 자리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절단해 가지고 여기서 절단해 가지고 부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앞나사 자리죠. 절단된 자리가 어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 조립도의 정면도에서 이 구멍의 위치 요렇게를 한번 재보시고, 요렇게도 한번 중심선의 위치를 한번 재면서 좌우 다 재보세요. 두 군데 다 재보세요. 얼마씩으로 보일까요? 어때요? 다르죠? 좌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기는 얼마? 여기는 11이 돼야 돼요. 그죠? 왜냐면 이 합이 이게 21로 우리가 측정을 한 거니까. 그죠? 자, 그런데 제가 그 2D 답안을 여러분에게 프린트 해 드렸을 때 프린트를 보시면 이거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얼마로 돼 있어요? 10.5로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요거 출판사에서 요거 프린트를 잘못한 것 아니냐, 그 부분이에요. 역시 이거를 설계를 할 때 이 형상의 딱 중간에다가 설계를 많이 하겠죠. 그죠?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해 드리는 중이에요. 잘 들으세요. 중앙으로 맞춰 놓으면은 얘를 설계할 때 중앙으로 맞춰 놓으면은 설계자가 헷갈리지가 않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거 기준으로 생각해서 2D 답안을 줄 때 이거를 10.5로 프린트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현장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왜 안 좋다고 할까요? 현장 사람들은. 민석 씨, 왜 안 좋을까? 응. 10.5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표시되어 있으면 측정하는 거 이거에서 눈금자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자는 0.5mm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사람들이 쓰는 것들 중에 30cm 자도 있지만 1m짜리 자도 많아요. 1m짜리 자, 뭐 2m짜리 자, 이 쇠자인데 이거 큰 자를 가지고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0.5mm까지 안 나와 있는 자들도 있어요. 미리만 표시되어 있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가지고서 짜증을 내요. 그런 거로 요런 거를 할 때 사실은 소수점 이하 자리는 피해서 설계해 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긴 해요. 그런 면에서 출판사의 것이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요거는 10 요렇게 놔두고 여기 간격은 11로 요렇게 본 것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게 옳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현장에서 실측하면서 금긋기를 할 때 이렇게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센터를 잡아서 현장에서 금긋기를 할 때 이 외형선 파란 색깔로 그려놓은 게 외형선들이죠. 자를 갖다가 대고서 요 위치에다가 자를 요렇게 대면서 이 위치에다 한번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긋겠죠. 이렇게 긋는 거를 표시했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한번 긋고 또 자를 이렇게 대고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긋고 막 그러겠죠. 그럴 때 가뜩이나 이거 자를 대면서 금긋기 하는 거는 또 힘든 작업인데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작업인데 0.5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되게 짜증을 내요. 단순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 면에서 요것도 보시면 요렇게 10mm 요렇게 보고 여기서 요거 11mm 보는 것도 맞겠으나 어떻게 보면 이거를 뒤집어 놓는 게 더 좋아요. 왜? 요거를 여기 간격을 10으로 보고 여기 간격을 11로 보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가 부실을 깎느라고 부실을 집어넣기 위해서 요거 여기까지 깎고 들어가죠. 그때 암나사 가공되는 요 자리하고 너무 가까워요. 암나사 탭 구멍을 내다가 여기가 파손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요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 순서를 뒤바꿔서 설계하는 게 더 맞다는 이야기로 밑에 바꿔서 표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기시험장에서 일단 이거 위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실무 이야기를 다 포함해서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단순하게 이거의 중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0.5mm 차이는 틀렸다고 안 본다는 거죠. 요 정도는 괜찮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곳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스케치할까? 요 면에다가 스케치를 점을 하나 찍어 놓으면 되겠죠. 점을 하나 찍거나 일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중심선을 그리는데 여기에 중간 보고서 중간 구속하고서 이렇게 중심선 하나만 그려놔도 구멍가공 마법사로 점위치 배치할 때 여기 중간점 표시가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가 점을 찍어놔도 되죠. 그러면서 그거는 어떻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 자리가 여기 자리니까
여기 가운데 놓여야 된다. 이 이야기는 이미 한 거죠. 네, 그러면 스케치로 갈게요. 이렇게 놔두고 중심선을 긋는데 자, 여기 중간점 피드백 보이죠? 또 이쪽도 중간점 피드백도 있겠지만 원점 자리기도 하니까 원점에 그냥 일치 보고 찍어도 되겠네요. 자, 요래 놔주면 요렇게 중심선이 작업이 됐는데 요거에 중간점 표시가 떠 있잖아요. 이것도 구멍가공 마법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찾는 거 귀찮으시면 점 스케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점을 중간점에다가 찍어놔도 괜찮겠어요. 찾기 힘드실 수도 있겠나요? 힘들까요? 점 스케치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가도 괜찮겠죠? 네. 자, 그러면 요렇게 중심선을 내가 필요한 것만 그려놨어요. 요 상황에서 역시 구멍가공 마법사 가기 위해서 은선제고로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보이죠? 자, 구멍가공 마법사가 하는데 역시 요거에서도 외형선 요 간격을 측정해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오시던가요? M 몇? M4. 그래요. M4. 그러면 앞서 같은 유형으로 갔기 때문에 직선 탭이 선택이 돼 있고 KS 탭 구멍 크기만 M4로 바꾸면 되겠고 마침 조건도 다음까지로만 하면 돼요. 어느 면까지만 가서 끝나요? 요거 돌출 컷한 애들까지 뭡니까? 회전 컷으로 한 원통 면까지만 가다가 뚫리고 말죠. 그런 거로 다음까지 옵션 그대로 써도 되겠어요. 바로 크기만 M4로 바꾸고 배치를 해볼게요. 요 면을 잡고 그 다음에 이거 중간점 잡으려고 할 때 요 상태로는 잘 안 잡히죠. 면에 수직보기 한번 해놓으면 좋아요. 면에 수직보기 해놓고 중간점 이거 잡히죠. 자, 클릭 뚫렸어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구멍은 스케치 역시 감 숨기게 해놓고 다음까지 했더니 여기 원통 구멍 면까지만 이게 뚫려서 오죠. 오케이, 요거 잘 됐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보는 조립도에서 면은 요 면인 셈이네요. 자, 요거를 가지고 또 M4 자리를 이야기합시다. 앞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반복. 자, 요 면을 스케치면으로 지금 잡기 위해서 제가 이 면을 클릭해 놓은 상황이에요. 왜 여기 클릭해 놓느냐? 여기 앞나사가 뚫려 있는 거 보이죠? 평면도에. 요 자리가 요렇게 뚫려 있는 거죠. 부분 단면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서 부분 단면을 표시한 거라고 그랬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면으로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면의 수직보기. 이거 중심선 그리는데 역시 중심선 그리는데 일치 보고서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양쪽 모서리들에다가 일치 잡아요. 대신에 얘는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이 센터가 사실 요 센터하고 같으면 되는 거죠. 같은 선상에 놓인 자리니까, 그죠? 그래서 일전에 어떤 거 보여드렸어요? 요 모서리 선택하고 요 점을 선택해서 중간점으로 구속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제가 화면을 틀어놨죠. 자, 요거 잡고서 요렇게 잡고서 얘를 중간점 잡히나요? 위치 더 잡을 거 없네요.
음. 그러면은 평면도에서 자, 이 중심선에서 외형선까지 요 간격하고요. 요 중심선에서 또 이 간격하고요. 이 두 가지를 측정해서 봅시다. 얼마씩 나올까요? 뭐? 그렇게 보일 법도 하네. 그죠? 요쪽은 11 정도로 보이고 이쪽의 거는 10.5 정도로 보일 거예요. 여기서 돌아버리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센터에 설계했을 것이다. 21에 대해서 중간인 10.5로 얘를 설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어요. 다른 자리로 잡기가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 자리를 그 11로 보고 이 자리를 10으로 보면은요. 이 자리를 뒤바꿔서 구멍을 뚫어 놓을 수도 있어요. 현장에 작업하는 사람이. 요쪽에 뚫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가운데로 해 놓는 게 설계상 편의성도 있고 작업자들이 오해를 안 할 수 있게 요 위치인가? 요 위치인가? 요 위치인가? 헷갈리지 않게 아예 중간으로 해주는 게 문제가 가장 안 일어나요. 그런 면에서 요것도 중간점에다가 점을 스케치하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구멍가공 마법사 들어가는 것도 미리 이야기할 텐데 얘도 이렇게 외형선에서부터 외형선까지 측정해 보시면 이거 얼마 나오던가요? M4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이쪽에다가 하나 똑같은 옵션으로 뚫어 놓고 이쪽으로 뚫는 거는 피처 명령에 대칭 복사 써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생략도였으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겠죠? 자, 그래서 구멍가공 마법사 가서 유형은 그대로 똑같은 거 M4 그대로 쓰면 되니까 직전에 썼던 M4 그 유형 그대로 쓰고 위치 탭을 눌러서 먼저 면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8 면의 수직 보기 한번 해놓고 그려진 중심선의 중간점 잡히죠? 면의 수직 보기가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이거 확인. 요렇게 피처를 하나 만들었어요. 되셨나요? 자, 스케치는 숨기기 해놓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바로 대칭 복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요거를 이 짝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때 대칭 기준은 디자인 트리에서 대칭의 기준은 정면 평면이에요, 윗면 평면이에요, 우측면 평면이에요? 우측면 평면이 대칭의 기준이에요. 네, 좋아요. 자, 대칭 기준면을 먼저 잡아달라고 물어보고 있죠? 저는 피처 선택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자, 디자인 트리를 엽시다. 디자인 트리를 열고 우측면 요거를 클릭해서 여기에 기준면으로 잡혀야 되겠죠. 대칭 복사할 면이 아니라 뭐를 넘겨야 된다고요? 피처예요. 면 괜히 사용하지 마세요. 이 칸이 있다고 괜히 대칭 복사할 면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먼저 대칭 기준면부터 잡고 자동으로 대칭 복사할 피처 넘어가죠. 디자인 트리에서 M4 선택하면은 바로 반대편에 나오나요? 확인. 자, 요거 하나만 더 이제 마무리하면 끝나겠네요.
못따기 명령들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못따기 명령들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요 상황에서 큰 부분의 못따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죠. 요거는 몇 곱하기 45도로 측정이 되셨나요? 3. 요렇게 선을 연장하여서 긋고, 자를 가지고서 샤프를 가지고 요렇게 연장해서 긋고, 요렇게 연장해서 긋고 하면은 요렇게 측정하기가 편하겠죠? 제도 샤프 있으시면 이럴 때 좋아요. 연장해서 긋고 난 다음에 요거를 재보시면 요거 3이구나. 3 곱하기 45도, 그냥 45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도 마저 확인해 본 결과였던 셈이에요. 요렇게도 3이 나오고 요렇게도 3이 나오니까 3 곱하기 45도 C3, 우리 2D 도면에는 요렇게 표시가 돼 있었죠. 그 자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자리예요? 요면에, 요 모서리에 들어갈 자리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거 모서리 바로 클릭하면, 자, 필렛으로 갈까요? 못따기로 갈까요? 어느 거예요? 못따기. 종로로 갈까요가 아니고. 자, 요래서 3 곱하기 45도 적용하면 되죠. 자,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셔야 돼요. 왜냐? 요거 자꾸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어디에 그려진 형상이에요? 어느 부품에 그려진 형상이에요? 물림판, 그죠? 3번 부품의 못따기 부분이에요. 괜히 이동조 요 모서리에다 못따기 적용해버리면 오히려 감점이에요. 투상에서 완전히 감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됐고 이제 조립관계를 보도록 합시다. 조립관계를 보도록 합시다. 평면도에서 요 부시가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부시가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부시를 이쪽에서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이쪽 방향에서 끼워 넣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못따기를 넣을 때 요쪽이랑 한꺼번에 1 곱하기 45도를 적용하는 게 맞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거는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못따기에 대한 주소 적용할 자리예요. 즉 조립 방향 못따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1 곱하기 45도 요렇게 하고 요쪽도 부시가 들어갈 자리죠. 여기는 한꺼번에 요렇게 보고 있어요. 앞뒤로, 앞뒤가 똑같은 그게 아니고 앞뒤가 똑같은 1 곱하기 45도죠. 자, 1 곱하기 45도가 적용될, 조립방향 못따기가 적용될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부시를 끼워 넣을 때 이 부시는 이쪽 방향에서 반드시 끼워 넣어야 되죠. 이 방향에서 못 끼워 넣겠죠. 이 방향 끼워 넣을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신이냐? 저거 이야기해 줄게요. 이렇게는 절대 못 끼워 넣죠. 반드시 이 방향으로 끼워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어디가 가장 먼저 부딪힐까요? 부시가 이렇게 생긴 부시가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조를 향해서 끼워 넣을 때 먼저 어디가 부딪힐까요? 여기 부딪히겠죠. 안쪽, 그죠? 여기 부딪히죠. 요 자리가. 요 자리하고 이동조에서 부딪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1 곱하기 45도 못따기가 2D 도면에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 자리가 여기에서는 요거네요.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에다 못따기 한꺼번에 줬어요.
끝났나요? 쌤, 그러면 이런 데는요 안 줘도 되는 자리죠. 이 부시, 이렇게 생긴 부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미국에 있는 부시가 귀가 간지럽겠구만. 자, 여기가 이렇게 못따기만 돼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도 두 분만 웃어주시네. 고마워요. 자, 이 부시가 이렇게 낑겨지는 자리만 못따기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모서리 각진 모서리들은 뭐다? 일반 못대기다. 작업자가 손비지 않게, 요런 모서리는 손비지 않게 일반 못대기 주소 있었어요. 0.2 곱하기 45도 요런 주소 있어요. 그것이 적용될 자리고, 여기가 부시 부품이 부딪히는 자리니까 이 안쪽에만 못따기 1 곱하기 45도 들어가고, 요 방향도 요런 것도 부시가 들어갈 자리라 못따기 적용한 것들. 아, 그러면 쌤, 여기 암나사부들 적용되는 자리에도 못따기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반 못따기로 저는 그냥 놔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세이브 한번 눌러 주시고, 다음 시간엔 2D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2D 부품도.